10,000분 정도 수술하지 않았나? 한 10% 정도 안에 들어야 솔직히 나는 여기서 칼을 들고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수술이 좀 많이 잘못되었었어요. 한쪽 눈은 정말 소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두꺼운 쌍꺼풀을 가지고 오셔서 너무 안에가 엉망이어서 여자친구분도 와서 뭐 또 잘 살고 계시죠? 네. 네. 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이라고 합니다. 전문의 취득한 지는 15년 됐고요. 압구정에서 개원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800명 정도 하지 않나 싶거든요. 15년 정도 됐고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0,000분 정도 수술하지 않았나. 꽤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외과 파트를 돌 때 이제 제 담당 환자분 중에 유방암 수술 예정인 환자를 제가 담당한 적이 있는데, 환자분이 걱정하시는 게 암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보다는 가슴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성형외과에서 그런 재건을 해줄 때 행복감을 찾으시게 되는 걸 보고, 성형외과라는 과가 단순히 쌍꺼풀만 해주고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좀 바뀌더라고요. 보통 이제 인기가 있는 과들은 저희 때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 세 가지가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 정도 안에 들어야 그래도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었어요. 저희 때는 외과 쪽 일이기 때문에요. 특히 외과 중에서도 가장 눈에 보이는 부분을 건드리는 예민한 외과 계열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게 현타가 오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여기서 칼을 들고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감이 다가와요. 얼굴에 손을 댄다는 거에 대해서 기술도 좋아야 하지만 또 내 조그만 실수가 눈에 확 띄거든요. 내가 정말 이 사람 인생에 굉장한 큰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굉장히 부담감도 느끼지만 또 책임감도 느끼고, 친구들하고 사실 그래서 모임에 가면 편하게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다음날 수술이 있으면 일단 제가 마음이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환자분 생각도 나고, 또 저도 피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임 같은 데 가서는 웬만하면 술 안 마시고 있고, 즐거운 일은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성형외과 의사가 돈을 조금 더 잘 버는 거는 솔직히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길게 놓고 보면 다른 과 의사보다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제가 옛날에 학생 때 뵌 저희 선배님은 이비인후과 의사분이셨는데 95세까지도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형외과 의사가 95세면 수술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버는 기간이 짧아서 제가 보기에는 돈에 버는 절대량은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네. 돈을 보고 혹시 이과를 지원하시는 후배분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오산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2년 전인가 수술하신 분인데 대학생이셨어요. 남자분이셨고 어머니가 소개를 해주신 병원에 따라가서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좀 많이 잘못되었었어요. 그래서 좌우 차이도 되게 심하고, 한쪽 눈은 정말 소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두꺼운 쌍꺼풀을 가지고 오셔서 친구들도 만날 수도 없고 사회생활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3개월째 저한테 오셔가지고 재수술 문의를 하셨고, 제가 안타깝지만 한 2~3달 정도 더 기다렸다 해야 된다고 설득을 시켜드려서 2달 정도 더 수술을 미루어서 수술을 해드렸고, 제 기억나는 건 사실은 웬만한 재수술은 자신이 있는데 그때 수술을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안에가 엉망이어서 제가 사실 등에 식은땀이 한번 쫙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잘 나와서요. 환자분이 수술한 지 열흘 만에 저한테 큰절을 하겠다는 걸 제가 날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 이후에 그 분의 여자친구분도 와서 뭐 또 수술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잘 살고 계시죠? 네. 네. 정말 수술을 발로 했나? 눈이 뭐 많이 망가져 있죠. 흉터도 많고 상담실장이 전에 상담했던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죠. 내가 그 병원 전화해서 수술을 어떻게 이렇게 해놨지? 저는 그건 양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 있죠.